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위 노출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쇼핑 입점 및 광고라는 이쪽에 오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의 SEO 상품 검색 SEO 가이드라고 해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밑에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적합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기도, 신뢰도,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평가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신순. 최신순이 여기 어디 한 군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신뢰도에 아마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실은 4개인데 지금 여기에는 한 3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 인기도, 신뢰도, 최신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적합도가 정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적합도라는 건 뭐냐면 이 상품명이 얼마나 지금 당신이 등록하는 상품명이 정확한 정보인지, 그 상품명과 상품명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와 정확한 제품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기도라는 거는 이 상품이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 상품인지를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는 이 상품 정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인지, 그 다음에 이 판매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판매자와 이 상점, 스마트 스토어 이 상점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 내리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블로그에서는 보면은 블로그 지수라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보기 전에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런 요소들을 본인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적합도. 자, 적합도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요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검색어에 따라서 2가지 점수가 달라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필드 연관도와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되어 있죠. 자, 필드 연관도가 뭔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검색어가 리바트 이즈마인 책상인 경우 리바트 이즈마인은 브랜드 유형으로 인식되고 상품명에 리바트 이즈마인이 기입되어 있는 것보다는 브랜드의 리바트 이즈마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지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리바트 이즈마인 책장인데 브랜드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가 리바트 이즈마인이고 카테고리는 책장. 요 2가지가 함께 포함이 돼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건데 이 브랜드는 브랜드명에다가 적어줄 때 2개가 매칭돼서 더 점수를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를 필드 연관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선호도. 자,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와 비슷한 용품을 파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놓고 파는지 요걸 판단 내리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백팩을 생활건강, 애완, 애견용품, 캐리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만 독특하게 애견용품에다가 뭐 캐리어가 아니고 뭐 강아지 백 이런 다른 걸로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가 있는데 나만 다른 걸로 하면 나만 노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요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카테고리.
속성, 태그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쁜 사례는 보면은 뭐 여기에 무료 배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남발한다든지 제조사를 제대로 안 적는다든지 브랜드를 잘못 적는다든지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태그가 전혀 이제 연관도가 없는 태그를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와 카테고리, 태그, 그 다음에 속성,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지금 순서가 지금 보이시죠? 네이버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건 거예요. 브랜드를 가장 우선순위로 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태그, 속성 혜택을 그 다음으로. 요 네 가지 중에서도 아마도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품명은 일단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상품명. 여기 보면 상품명에 뭐 중복된 단어나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 할인 정보 등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쓸데없는 상품명에는 쓸데없는 정보를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아까 상품명 등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옹골 시스템 소금차, 이 상품에 별도의 어떤 상품이 이렇게 뭐 보니트 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요거죠. 소금차 키워드와 상품명 이렇게 두 가지만 적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네이버에서 이제 제공한 나쁜 사례, 그 다음에 클린, 굿. 이제 요거는 그냥 그나마 괜찮은 사례라는 거고, 이건 아주 좋은 사례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나쁜 사례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덕지덕지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좋은 사례로 와볼까요? 깔끔합니다. 버켄스탁, 암스테르담, 다크그레이, 여성 슬리퍼. 딱 필요한 것. 그죠? 필요한 것. 그 다음에 LG전자 올레드 TV 스탠드형. 딱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키워드와 상품명. 진짜 이 상품에 대한. 그 다음에 카라 브이넥 벨트 롱 원피스. 딱 필요한 것들만 딱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되도록이면 상품명 빼고는 키워드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여러 개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키워드, 많으면 2개 정도의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세부 내용 같은 부분들이 있죠. 세부 내용 같은 부분들도 나쁜 사례는 요런 게 나쁜 사례고 좋은 사례는 요런 게 좋은 사례라고 돼 있죠. 그죠? 대체적으로 좋은 사례들을 보면 심플하고 깔끔하게 이제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수식어 사용하는 부분들도 요렇게, 그 다음에 키워드 반복 사용하는 부분들도 요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미지는 당연히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일수록 좋아요.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 여기 지금 표준 상품 이미지라고 해서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이미지를 딱 제품만 정확하게 찍어서 깔끔하죠. 그죠? 근데 이런 이미지는 지금 막 분할도 돼 있고 뭐 브랜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죠? 예, 요런 것들. 예. 요런 이미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이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제조사는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공식 명칭만을 사용해 줄 걸 원하죠. 딱 그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브랜드명만 딱 적으라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오타 줄임말, 뭐 파로마, 에이스, 뭐 에이스 침대, 뭐 다임, 이케아,
특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뷰징, 뭐 티셔츠 스타일,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브랜드만 딱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나의 경쟁 상품, 나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매칭을 해서 판매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속성도 그냥 정확하게 빠짐없이 작성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자, 태그는요.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태그는 주로 감성 표현만을 좀 원해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미 브랜드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브랜드 제조사 이런 데 정보를 다 입력을 했잖아요. 굳이 그런데 또 써서 어뷰징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슈성, 지금 이슈 제한 키워드로 따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코로나가 되겠죠. 코로나19, 그 다음에 뭐 우한 바이러스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런 감성 표현을 집어넣어라.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합도 크게 봤을 때 지금 적합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상품명도 중요하고, 카테고리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고, 상품 정보, 브랜드 제조사, 그 다음에 속성, 태그.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이 상품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입이 된 상품인지, 이런 정확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기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기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기도는 많이 찾고 많이 팔린 평이 좋은 신상 상품이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뭐 많이 팔렸느냐, 그 다음에 뭐 얼마나 클릭이 많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썸네일, 그러니까 상품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서핑을 하다가 우리 제품에 노출된 사진을 보고 뭐지 하고 딱 눌렀을 때, 그죠? 노출 대비 클릭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CTR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자, CT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클릭수, 그 다음에 찜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내 가게를 관심 가게로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거죠. 찜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최근 2일, 7일, 30일을 기준으로 판매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되고 나면 이제 리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리뷰 수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신성이 들어와 있네요. 인기도에. 원래는 인기도 말고 최신성은 원래는 이제 하나 별도로 그렇게 해서 총 원래는 4가지인데 정확도, 인기도, 신뢰도, 최신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네요. 어쨌든 최신순은 이게 얼마나 최근에 등록된 따끈따끈한 상품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찜수. 자, 여기 읽어보면 개별 상품의 찜수를 카테고리별 상대적으로 환산하여 지수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찜수는 사용자의 찜하기를 네이버 자체적으로 집계 반영되므로 별도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클릭수, 당연히 클릭을 많이 하는 상품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판매 지수. 여기 이제 읽어보면 최근 2일, 7일, 30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한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을 지수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2일, 7일, 30일이 이제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판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스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 자동 연동되고 부정거래가 있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부정거래라는 거는 리뷰를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하는 어뷰징 행위를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조금 똑같은 얘기죠. 좀 전에. 리뷰는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최신성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의 쇼핑 DB에 등록하는 순간 등록일이 부여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적 지수화하여 상품별로 부여합니다. 신상품 일시적 랭킹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요거겠네요. 신상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상품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좀 더 많은 점수로 좀 키워준다라는 얘기예요. 프로모션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성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랭킹 점수를 버리고 상품을 재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게 핵심 포인트죠. 해당 어뷰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시 몰 단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만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상품을 계속 매일 새로 등록하면 매일 최신의 어떤 점수를 받아서 좋은 데 노출될 수 있겠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이버는 최초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닐 경우에는 뭐 재등록을 했을 때도 약간 상품 정보를 조금 변경해서 등록하면 최신성의 점수를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는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밝히는 거는 똑같은 걸 이제 여러 번 최신 순위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뷰징 행위를 하는 이런 거는 모니터링 돼서 이제 발견되면 몰 자체의 페널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 자체의 페널티가 간다는 건 블로그랑 똑같은 거예요. 저품질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신뢰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인기도 최신순 다 했죠. 자, 신뢰도는 블로그로 따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블로그 지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이버 쇼핑 페널티, 상품명 SEO 등의 요소를 통해 해당 상품이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산출합니다. 자, 해당 상품이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쇼핑 페널티를 받은 적이 없는지, 그 다음에 상품명의 SEO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죠? 해당 상품이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산출합니다. 자, 신뢰도는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품명 SEO,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페널티라고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SEO에 맞춰서 이 상품을 등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상품명 SEO, 이제 그러면 상품명 SEO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명을 적을 때 네이버가 싫어하는 부분, 상품명 SEO가 잘못된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품명은 제일 좋은 게 그 상품, 진짜의 그 상품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리고 있는 키워드 딱 요 두 가지만 적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안 좋은 사례들은 카테고리하고 브랜드를 중복해서 이렇게 적어줄 경우, 카테고리가 침대인데 이걸 침대로 또 적어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굳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 반복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셀러명, 몰명 중복, 뭐 한샘 땡땡백화점, 땡땡백화점 일산점, 뭐 보니카, 그레이, 알러지케어, 차렵 이불, 셀러명과 몰명을 중복해서 이렇게 적는 경우,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혜택 수식 문구, 뭐 혜택 무료 배송, 당일 발송, 뭐 비시카드 7% 할인, 오프라인 인기 1위, 뭐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긴 상품명, 뭐 길게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뭐 할 말이 많아서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이런 부분도 의미가 없고요. 특수문자 당연히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 이런 부분들 조심하고 그냥 상품명과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딱 이렇게 두 개의 조합으로만 사용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 페널티라는 건 결국 뭐예요? 네이버가 쇼핑 페널티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블로그로 따지면 이제 저품질 블로그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리냐면요.
배송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상품 만족도, 그 다음에 구매평, 판매 실적 어뷰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상품 정보에 어뷰징이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구매평, 판매 실적 어뷰징,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어뷰징 등에 대한 상품 몰 단위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상품 정보를 깔끔하게 적어야 되는데 아까 막 키워드를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쓸데없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페널티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구매평이나 판매 실적을 조작한다든지, 뭐 이런 어뷰징 행위가 전반적으로 발견이 되면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요거를 페널티를 부여를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에 그 네이버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그 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걸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제 인공지능화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네이버가 이렇게 상품 SEO 가이드 딱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요대로만 하셔도 거의 상위 노출에 가깝게 노출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을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상품 등록해 놓은 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옹골 시스템 소금차를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금차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금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소금차라는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자, 소금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소금으로 카테고리를 저도 똑같이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죠? 자, 상품명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잖아요. 저도 이제 잘못 적어놨네요. 옹골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브랜드인데 브랜드명이 굳이 또 상품명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은 이걸 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소금차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금차 보니트 7 키워드와 상품명. 만약에 여기에 내가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뭐 몸에 좋은 소금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몸에 좋은 소금차 보니트 7. 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은. 어쨌든 이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차.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아주 이제 좋은 이미지로, 품질이 좋은 이미지로 등록을 할수록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등록하면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상세 설명이죠. 자, 상세 설명으로 들어오시면,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옹골 시스템 누구나 평생 마셔야 할 소금차라고 이렇게 적어줬죠. 그죠?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도 되고요. 더 크게, 이 부분만 더 크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요걸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에서도 또 반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를 또 여기 아래쪽에도 또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예. 소금차를 또 반복해 줌으로 인해서 소금차를 키워드를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여기에다 집어넣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주요 정보가 있었죠. 상품 주요 정보에서는 이제 모델명에는 옹골 시스템의 소금차잖아요. 그죠? 옹골 시스템의 소금차,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나이키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유 모델명을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뭐 옹골 시스템 소금차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모델명에서는 소금차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브랜드에서는 집어넣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는 이미 옹골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브랜드 모델명이 브랜드명이 지금 옹골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명도 뭐 이거를 빼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금차 0001 아니면 뭐 고유 모델명이니까 이거는 브랜드를 넣어주셔도 또 상관도 없고요. 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제조사는 정상적인 이제 제조사가 있을 경우 제조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속성에서도 나중에 이제 보면은 상품마다 다 틀린데요. 이런 키워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내 키워드를 집어넣어 줄 수 있을 경우에는 한번 집어넣어 주면 이것도 상품 속성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점수를.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여기에서도 식품의 유형에서 제가 소금차라고 넣어줬죠. 자, 이런 게 플러스 점수를 또 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이런 거에서는 큰 점수가 없고요. 반품 교환 이런 것도 없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디에서 또 점수를 딸 수 있냐면 검색 설정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검색 설정에서 지금 이제 요즘 뜨는 태그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죠. 지금 요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가장 비슷한 게 활력이 넘치는 이어서 제가 활력 넘치는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몸에 좋은 영양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몸에 좋은 영양소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구수한 맛, 생생, 정이 듬뿍, 안전한 먹거리, 빛깔 좋은 요리, 맛난 집에서 즐기는 새콤달콤. 뭐 계절은 사계절로 가도 상관없고요. 타겟형 태그에는 자 60대 이상이 좀 더 좋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태그 직접 입력이라는 걸 누르시면 또 직접 입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금차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브랜드하고 상품명에 소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소금차를 또 별도로 입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눌러보시면 지금 내가 지금 등록하려는 요 태그들이 검색에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서 요런 동그라미 표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X 표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태그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태그가 얼마나 적절한지도 사전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 타이틀은 옹골 시스템 소금차 상품명하고 똑같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품명하고 똑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가져가서 상품명하고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이었나요? 상품이? 그쵸. 몸에 좋은 소금차. 자, 몸에 좋은 소금차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메타 데스크립션은 소금차, 옹골 시스템 소금 주겸, 소금차가 또 맨 첫 번째로 나왔죠. 이렇게 키워드를 반드시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합도라고 그러죠. 정확도. 그러니까 정확도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이 검색 엔진 로봇이라는 놈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쫙 들어와서 요 카테고리에 소금이라는 카테고리에 소금차가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에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네. 그리고 얘의 어떤 상품 고유명은 보니트 7이라는 거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록되어 있는 게 과연 요 소금차와 얼마나 정확한 정보들이 등록되어 있나 이미지를 또 판독을 하겠죠. 근데 이미지에 여기에도 소금차라는 텍스트도 적혀 있고 전체적인 분석을 하니까 소금 관련된 소금 이미지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어떤 소금차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줘요. 그러면 연관도가 100%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근데 상세 설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소금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텍스트로도 소금차가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모델명을 보니까 소금차래. 그리고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명인데 어쨌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사도 보니까 주겸업체네. 이런 것들이 다 개연성이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원산지 뭐 이런 거 쭉 내려오다가 상품 정보 제공에도 보니까 소금차고 이런 게 많네.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리다가
태그 검색 설정을 보니까 태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태그가 어울리네, 이 소금차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타이틀과 데스크립션을 소금차로 또 설명을 해줬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니까 와, 이거는 소금차에 대한 문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SEO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적합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인기도나 최신성은 이미 이제 업로드하는 순간 최신성의 점수를 따는 거고, 그 다음에 인기도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인기도나 신뢰도, 이런 부분은 이제 상품 등록되고 나서 이제 판매 행위를 시작하고 나서의 좀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에서는 이제 상품 SEO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스마트 스토어 SEO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로직 원리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